월요일이 공휴일이 된다면 2조 원 경제 효과의 비밀? 여러분, 상상해보시죠. 매달 월요일 하나가 빨간 날로 바뀐다면 어떨까요? 단순히 하루 더 쉬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정부의 충격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월요일 공휴일 하나가 무려 2조 1천억 원의 경제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발주한 연구 용역에서 나온 이 놀라운 수치는 단순한 추정이 아닙니다. 2022년 평균 취업자 수 2,809만 명의 월요일 공휴일 하루 1인당 추가 소비 지출액 7만 4,900원을 곱해 산출된 과학적 계산의 결과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신용카드 소비 분석 결과 월요일 공휴일 시개인 소비자 기준으로 평균 9.95%의 소비 증가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월요일 공휴일의 진짜 위력은 생산 유발 효과에서 나타납니다. 하루 소비 증가가 약 3조 7,954억 원의 생산을 유발하고 1조 6,957억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1원을 소비하면 0.8원의 생산 효과가 나타나는 강력한 승수 효과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월요일일까요? 이 질문의 답은 이미 세계 선진국들이 찾아낸 해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월요일 혁명 1968년의 게임 체인저. 미국은 1968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월요일 공휴일법을 제정했습니다. 당시 미국 의회는 단순한 휴식 보장을 넘어 관광 산업 활성화와 여가 문화 촉진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재 미국의 11개 연방 공휴일 중 무려 6개가 월요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미국의 관광 수입은 2024년 기준 연간 2조 2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한국 돈으로 약 3천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월요일 공휴일 때문만은 아니지만 사면유로 인한 국내 관광 활성화가 미국 경제에 미친 영향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미국의 월요일 공휴일 제도는 특히 소매업계와 관광업계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사면유가 보장되면서 미국인들의 국내 여행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짧은 주말 여행이 아닌 본격적인 국내 관광이 가능해졌고, 이는 항공업, 호텔업, 외식업 전반에 걸친 성수기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예측 가능한 연휴 시스템이 만들어낸 효과입니다. 소비자들이 미리 여행과 소비를 계획할 수 있게 되면서 관련 산업들도 안정적인 수요, 예측과 공급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체적인 경제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일본의 해피먼데이 아시아 최초의 실험. 일본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한 국가입니다. 일본 정부는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는 것을 막고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피먼데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특정 공휴일을 모월 몇 번째 월요일 형식으로 이동시킨 것입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024년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3,700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1,600만 명보다 3배나 많은 숫자입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관광 수입입니다. 일본의 2024년 관광 수입은 74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24조 원과 비교하면 3.1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물론 이러한 차이가 오직 해피먼데이 제도 때문만은 아닙니다. 엔저 현상, 다양한 관광 인프라, 문화 콘텐츠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일본 관광청의 내부 분석에 따르면 예측 가능한 사면유 시스템이 일본 내 관광 소비 패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일본 국민들의 국내 관광 소비가 크게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해피먼데이로 인해 만들어진 사면유 동안 일본인들의 평균 관광 소비액이 일반 주말 대비 약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효과와는 별개로 내수 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성과입니다. 한국 도입 시나리오 6조 원의 경제 혁신. 그렇다면 한국이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부 연구 용역 결과는 매우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 등 3개 공휴일을 월요일로 이동시킨다는 가정하에 연간 소비 지출 증가액은 6조 3,117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연간 예산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산업별 파급 효과입니다. 음식점과 숙박업을 통한 생산 유발액만 1조 5,758억 원으로 전체 5%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우리나라 관광산업과 외식업계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수준입니다. 생산 유발 효과는 더욱 인상적입니다. 연간 11조 3,862억 원의 생산이 유발되고 871억 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는 GDP 대비 약 0.3%포인트 상승 효과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들이 단순한 경제학적 계산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한국인들의 소비 패턴 변화를 뒷받침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빅데이터 분석 결과 사면유 기간 동안 한국인들의 관광 관련 소비가 평소 대비 평균 1,52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 상세 분석 승자와 도전과제. 월요일 공휴일 제도가 도입된다면 업종별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가장 큰 수혜 업종은 단연 관광 서비스업입니다. 호텔과 리조트, 펜션 등 숙박업계는 사면유로 인한 체크인 증가로 직접적인 매출 증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주말 1박 여행이 2박 3일 여행으로 확장되면서 객실 회전율과 부대시설 이용률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식업계도 상당한 수혜를 볼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면유 동안 가족 단위 외식 빈도가 증가하고 특히 관광지 주변 음식점들의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정부 연구에 따르면 음식점업의 매출 증가율이 평균 2,53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교통업계의 변화도 주목할 만합니다. 항공사들은 국내선 수요 증가로 좌석 이용률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 등
주요 관광지로의 항공편은 성수기 수준의 수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속버스와 철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면휴 특수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업종이 수혜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제조업의 경우 추가 휴일로 인한 생산 차질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수출 중심의 제조업체들은 해외 거래처와의 업무 연속성 문제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금융업계도 비슷한 도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은행과 증권사 등은 영업일 단축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와 고객 서비스 공백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들은 디지털 금융 서비스 확대로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 파급 효과, 수도권, 일시 지방, 월요일 공휴일의 경제적 효과는 지역별로도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권의 경우 사면휴로 인한 지방 관광 수요 증가로 일부 소비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수도권을 찾는 관광객들의 체류 기간이 연장되면서 호텔업과 쇼핑, 문화시설 이용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짜 승자는 지방 관광지들입니다. 강원도, 경주, 여수, 부산 등 주요 관광도시들은 사면휴 효과로 관광객 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1박 2일로는 부족했던 거리의 관광지들이 2박 3일 코스로 각광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주도는 가장 극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주말 관광지로 인기가 높지만 사면휴가 보장되면 더욱 여유로운 관광이 가능해집니다. 제주도 관광협회 추산에 따르면 월요일 공휴일 제도 도입 시 연간 관광객이 현재 대비 15에서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사회적 효과 워라밸과 삶의 질, 경제적 효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사회적 파급 효과입니다. 예측 가능한 사면휴는 근로자들의 워라밸 개선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연차 사용률은 OECD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월요일 공휴일이 보장되면 굳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도 연차 보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족 관계 개선 효과도 기대됩니다. 사면휴 동안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족 단위 활동이 증가할 것입니다. 정부 연구에서 제안한 패밀리 먼데이라는 명칭도 이러한 효과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교육계에도 긍정적 변화가 예상됩니다. 학생들이 사면휴 동안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 학습 기회가 증가하고 교사들도 충분한 휴식을 통해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려사항과 해결 방안, 물론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우려는 역사적 의미의 훼손입니다. 현충일 같은 국경일의 경우 특정 날짜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3.1절, 광복절 등 핵심 국경일은 기존 날짜를 유지하고 상징성보다 실용성이 중요한 공휴일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어린이날, 한글날 등이 우선 검토 대상입니다. 또 다른 우려는 특정 업종의 부담 가중입니다.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경우 오히려 월요일 공휴일에 더 바빠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휴일 근무 수당 확대, 대체 휴일 보장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트렌드와 한국의 선택, 세계적으로 보면 요일제 공휴일은 이미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미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 산업이 발달한 국가들은 대부분 월요일 공휴일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면휴를 통한 국내 관광 활성화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만큼이나 중요한 경제 정책 수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연간 6조 원의 경제 효과, 워라밸 개선, 관광 산업 활성화라는 거대한 기회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인사혁신처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워라밸 먼데이, 리프레시 먼데이 등 다양한 명칭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월요일 하나가 바꿀 한국 경제의 미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조 원이라는 숫자 뒤에 숨어 있는 것은 단순한 경제 효과가 아닙니다. 더 나은 삶의 질, 더 활기찬 지역 경제, 더 행복한 가정 생활이 있습니다. 미국이 1968년에 시작한 월요일 혁명, 일본이 증명한 해피먼데이의 성공, 그리고 이제 한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변화, 역사는 선택하는 자의 편에 선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의 선택이 주목됩니다.